자, 그 다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하고 일은 우리는 똑같은 거라고 배우는데 약간 다릅니다. 에너지라는 건 우리 토박이 말이 아닌 거죠. 한자말도 아니고 외국말을 그대로 썼다는 거는 그걸 번역하기 뭐한 거고요. 일은 그냥 우리 토박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일이라는 거는 역학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뭔가 해당 일이라서 그냥 육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만드는 그런 에너지의 측면인데 물질의 운동 상태와 관계되어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 하는 뭐 육체 노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보면 그런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역학적인 일, 에너지 말고 연력학, 밑값파동, 현대물리 뭐 여러 가지 다뤄내서 소리, 에너지 뭐 이런 얘기해서 모든 거에서 나오는 변환 가능한 우리말로 하면 거식입니다. 근데 외국말로 하니까는 뭐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이름 붙인 게 에너지인데 변환 가능한 무언가인데 이 총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 실제로 1830년대 1800년 초반부터 1840년대까지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있는데 이게 총량은 일정하고 역학에서는 일로,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뭐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로 막 바뀐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헤르몰츠부터 해서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화학에 가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헤르몰츠도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에너지라고 그냥 규정을 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물리에서 나오는 각 단원별로 나오는 그 얘기들 중에서 링크, 연결될 수 있는 똑같은 개념을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때문에 피직스, 물리학이라 생긴다고 저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라는 건 역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서 나오는 그 역학적인 부분에서의 에너지를 달리 말해서 일이라 하고 에너지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좀 더 범용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work라고 해서 W라 명령합니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 힘이 있고요. 힘을 써서 시간으로 가면 이거는 운동량 변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거리로 가요. 이동하는 거리. 즉 변이죠. 그래서 이건 방향성이 있고 이것도 방향성이 있을 때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이쪽을 주고 움직이는 걸 이쪽으로만 변한다면 힘들 중에서 어떤 성분? 이쪽 성분. F의 코사인 성분. 그래서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의 F 코사인 성분만 일을 했다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은 F의 S의 코사인이라고 써요. 요걸 갖다가 앞에서 설명했죠.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 해서 스칼라 곱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즉 같은 방향이라고 했죠. 이때 이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과 다릅니다. 같은 높이에 있는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이동을 시킨다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물체를 드는 손은 위로 힘을 줬고 이동은 수평으로 됐기 때문에 그 힘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같은 높이에 있지만 물건을 가지고 저쪽 옮겼다면 일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아는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근육에 내장되어 있는 생물로 얘기하면 ATP가 ADP로 바뀌는 젖산이 누적된 정도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젖산을 다시 ATP로 돌릴 때 필요한 에너지와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느낌으로는 그냥 온몸이 근육이 뻑뻑해질 때 일 좀 했다. 그죠? 머리를 썼다가 여러분들 공부했다도 전부 다 어깨 뻑뻑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일과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달라요. 물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둘 곱을 우리는 일이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개념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면, 동물이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 번 휴식할 때까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 맥시멈이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때는 40분 이상 공부하면 머리 터져요. 그 다음에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그죠? 늘어납니다. 근데 대학교 되면 다시 30분을 줄여요. 1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고 대학생들은 30분 하다가 졸다가 다시 혼자 깨서 수업 듣고 나오는 게 1시간 반이죠. 그래서 1시간 반 하면 안 된다 해서 요즘은 75분인데 그때도 너무 깁니다. 여튼 그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1840년대 즈음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무생물 동력원이 생깁니다. 생물이 아닌 놈이죠. 그건 뭐예요? 그냥 스위치 딱 넣어놓으면 계속 움직여요. 에너지가 끝날 때까지. 즉 연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팍팍팍팍 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의 양만 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한을 주자. 무한히 할 거니까 단위 시간을 바꿔서 하는 일이라고 정의해 보자.
그걸 갖다가 P, 파워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일율이라고 부릅니다. 율자가 비율율자죠. 무엇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S 에이씨 우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S라고 주장하려고 했더만. 이거는 개념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먼저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도 되죠. 당연히 시간이 아주 짧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순간일 때만 이렇게 가고, 순간이 아니고 적당한 구간일 때는 그냥 평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짧을 때 개념상 FV 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동안 그리는 거리인데 1초 동안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에서의 일률 구할 때는 그냥 FV 하면 되고요. 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구해놓고 나눠야 됩니다.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시간이 적당히 길 때는 두 개 달라요. 순간과 평균은 다른 얘기니까. 자,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단위를 줄, 제임스 와트 이전에 그 줄, 에너지 보존. 이거는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이제 와트라고 표현을 하죠. 되겠습니까? 이 W하고 이 W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work 할 때 그거의 기호고, 이건 단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률, 파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기 기계, TV건 이런 오디오건 전원을 넣는다라고 하는 우리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워온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전원을 넣는다 했고, 영어에서는 파워이기 때문에 완전 즉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만약에 파워온을 직역하면 뭐라고 해요? 일률 온. 인류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만화책에서 그 변신 로봇들이 이제 파워업 하면서 뿅 변하지요. 그럼 파워업을 우리말로 뭐냐면 인류 증가 또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역학적으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일, 에너지를 갖다가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장되는 에너지하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잠재되어 있는 이라고 해서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자가 포텐셜의 P에 해당해요. 이거는 카이네틱에서 운동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럼 운동은 또 두 가지 버전이겠죠. V로 갈 수도 있고 오메가로 갈 수도 있죠. 그죠? 병지 운동일 때는 V, 오메가는 회전 운동, 먼 운동일 때 오메가. 그럼 얘들은 2분의 1 mv제곱.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숫자는 그냥 가고, m은 i로 바뀌고,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네 가지로 갑니다. 원래 힘에다가 뭘 곱하면, 변위를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됐죠. 그럼 힘은 중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얘들은 mg겠죠. 그럼 여기에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서 mgh로 해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죠? 만류력은 g에 r 제곱분의 mm이라고 해서 여기 r을 집어넣어서 g에 r분의 mm 하면 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곱한다라는 것은 원래는 적분이에요. r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곱하기 할 때는 이 느낌이 안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R분의 1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고, 지구에 멀리 떨어진 곳인데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 이쪽이 작으니까 무한대 쪽으로 가야지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 말은 뭐예요? 지표면에 있는 물질 딱 놔두면 붕붕붕붕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솟아오르는 상태가 되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앞에 마이너스 딱 붙여주면 그래프가 뒤집어지죠. 그래 되면 제일 작은 게 이쪽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중심으로 계속 향하게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다도 되고, 아니면 그냥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온다. 마찬가지로 전기력도 k에 r 제곱분의 qq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은 r로 적분한 겁니다. 마이너스 k에 r분의 qq. 그 다음에 탄성력도 kx인데 x에다가 한 번 더 곱해주는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겠죠? 적분입니다. 그럼 x 적분하면 2분의 1 붙는 거다라고 했고, 연결되어 있을 때 반띵을 더한다. 그 둘 다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서 위치 에너지, 이건 어디예요? 힘에 의해서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그 안에 함수로 위치라는 값 h나 r이나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걸 뜻하는데, 의미상
의미로는 포텐셜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즉, 이 물체를 여기다만 넣어주면 지구하고 서로 주고받는 중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저장돼요. 얼마나? 놓으면 이 바닥에 왔을 때 그만큼이 환원돼서 나오는 겁니다. 얘들은 보존되는 에너지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러한 힘을 통칭해서 에너지 보존되는 건데 그 힘을 갖다가 이제 보존력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힘과 운동을 따지는 게 역학의 기본인데 힘 따져서 얘들이 있으면 에너지도 되겠네라고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힘 말고 비보존력이 있을 거예요. 즉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네, 마찰력. 그 중에서도 마찰력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었죠.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 중에서 뭐요? 네,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은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이 에너지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 하면 에너지 보존 못 씁니다. 또 하나, 공기 저항력. 얘도 움직이는 걸 거부하기도 막으려고 저항력이 작용하니까 걔들도 에너지 보존을 못 써요. 근데 공기 저항력은 힘 값도 V 제곱인지 V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운동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일정한 힘의 거리 나오면은 사라진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최소 공기 저항만 없으면 웬만한 에너지 보존 쓸 수가 있어요.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쓰면 되니까. 이 두 개만 없으면 그냥 총량은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더하기 해서 운동 마찰력 2개, 운동 에너지 2개, 위치 에너지 4개, 이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값을 딱 주면 모든 지점에서 다 힘이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보면 용철에다가 물체를 딱 달아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용철이 있으니까 탄성력이 있겠죠? 근데 세로로 달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 아래 위로 뿅 움직이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서로 보존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띵 움직일 때 이 두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3개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만약에 가다가 속력 뿅 줄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 증가하겠죠. 그럼 속력 막 빨라져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흐름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로 대전합니다. 또 뭐가 더 있어요? 전기력이 더 있으니까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가서 총 4개의 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막 변해요. 그 이콜라이저의 막대기 같으면 이게 막 변하는 것처럼 막대기의 그 총량은 똑같고 그 양이 어디로든 넘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해놓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살짝 붙여가지고 얘들이 떼굴떼굴 굴러요. 뭐도 해요? 병지 운동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니까 회전 운동도 동시에 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회전 운동 에너지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거예요. 구형으로 혹은 원판형으로 만든 물체를 용철에 매달고 대전을 시켜서 벽에 붙여서 떼굴떼굴 구르도록 하는 운동 하면 병지 운동, 회전 운동,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러면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저 양은 다 같다라고 해서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론이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원론이고 이 에너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디테일로 가면 힘이나 벡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힘이나 변이 이런 건 벡터입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스칼라라는 거죠. 계산이 쉬워요. 운동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합쳐놓은 이 에너지라는 거는 방향성이 팍 탈색되는 그런 스칼라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과정을 디테일하게 막 따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총량만 규제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쉽고 통제하기 쉽습니다. 디테일하게 뭔가를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흐름을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그래서 물리학자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남들과 다른 직관이라는 것은 이는 에너지 항목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면서 항목 전체를 조절하면서 암산이 아니라 느낌으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 사라졌으면 어디론가 나오겠는데 여기에 뭔가 힘이 있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계에서 추출됐다가 들올락말락 하는 거 있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할 때 명왕성하고 그 천해, 해왕성 얘들 찾을 때 그래요. 원래 행성들이 도는데 갑자기 토성이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 움직임은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에
움직임이 변한다면 힘이 있어야 될 거고 힘은 그럼 요 정도쯤에 요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것들이 있으면은 나오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천회명 얘들이 쭉 나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전체를 느낌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게 해주는데 오히려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네, 이때까지 얘기했던 역학에서 얘기했던 모든 얘기가 에너지와 다 결합됩니다. 2차 구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중력자 운동부터 싹 다 이거하고 결합돼서 나오는데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해줘요. 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39번. 자, 가볼까요? 자, 39번은 이때까지 나온 문제로 보면 높이 400m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슨 문제예요? 높이 400m에서 자유낙하를 한다. 아, h를 주고 자유낙하네. 뭐가 구해집니까? t는 루트 g분의 2h, v는 루트 2gh. 뭐 그래프를 따지면 이런 거 근데 나오겠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적당한 지점에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4배다. 그럼 적당한 지점에 놓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이 몇 대면 4대 1이다. 위치 에너지가 누가 누구의 이런 거지.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주어지요. 누구의 빼고 그냥 4배다 하니까 그 애한테 4라는 숫자 주고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러면 난 좀 배웠어 하면서 여기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mgh 얘들은 2분의 1 mv 제곱 여기 h 주어졌고 v 여기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비율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알고 에너지 개념을 못 쓰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여기서 막 파생시켜서 나가는 건 항상 돼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기니까 외워서 가는 건 되는데 제일 처음 분석 단계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뭐부터 따져요? 힘과 운동부터 분석합니다. 여기 작용하는 힘은 중력 하나밖에 없죠. 그럼 중력을 받아서 무슨 운동합니까? 자유낙하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병지 운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그마 F는 시그마 MA만 하면 되죠. 뭐가 달라집니까? 만약에 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MR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MV 제곱 할 거고 탄성력 단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MX 오메가 제곱을 쓴다. 운동 형태에 따라서 결합시키는 형태가 달라졌죠. 그럼 그냥 F는 MA 하면 되겠다. 원운동, 회전운동이다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알파 이런 걸 쓸 건데 우선은 이런 것. 그러면서 우선 하나 더 생각해요. 중력이네. 얘는 뭔데요? 보존력이네. 그래서 에너지 보존된다. 그래서 병지운동 하니까 병지운동,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초속도 0이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0 대 100% 였다가 몇 대 몇으로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가 얘들의 4배가 되니까 여기에 20으로 간 게 여기에 80으로 가면 딱 4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전부 다 여기서 일부가 이쪽으로 바뀌고 남은 거하고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바뀝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여기서는 바로 그냥 썼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처음에 없었는데 생긴 게 얼마가 생겼다고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변화한 운동 에너지는 사라진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죠? 그럼 이거하고 남은 위치 에너지 비율이 1대 4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바뀝니다. 운동 에너지 4배가 아니라 없어진 위치 에너지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1대 4가 되라고 이 문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이제는 위치 에너지를 보는 거죠. 위치 에너지란 mgh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변한 높이 대 남은 높이가 몇 대면? 1대 4가 되라.
왜요? 어차피 mgh니까 mg는 놔두고 비율만 나왔으니까 높이의 비율이 위치 에너지 비율과 같다. 그렇다면 사라진 위치 에너지라는 건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두 개 같은 거니까 사라진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변화한 높이고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남아있는 높이입니다. 따라서 전체 몇 분의 몇? 5분의 1, 5분의 4와 같으니까 남은 게 5분의 4면 된다. 그래서 바로 이 흐름에서 5분의 4h 지점에서 이 물체의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높이 400 나오니까 암산 가능하죠. 5분의 4, 80%, 0.8 곱하면 320m.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 흐름을 만드는 건 제가 필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노가다식이고 이거는 머릿속에 추론을 해서 나가는 거죠. 암산을 해서 머릿속에 가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를 바꿔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이거는 내려온 게 20, 남은 게 81대 4, 즉 5분의 4만큼 내려오면 되네. 그래서 320m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생각의 흐름이 달라진 걸 아셔야 돼요. 물리를 배우는 이유는 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건데 에너지 파트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최종 결론을 딱 가지고 이러한 사고 방식을 하도록 하는 게 에너지다라는 걸 못 배우면 에너지는 그냥 문제가 복잡한, 계산이 복잡한 문제다 라고만 배우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 물리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되죠? 자, 필기하시고요. 40분 가겠습니다. 잠시 끊을게요. 네. 자,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40분입니다. 아까 문제가 아주 유사한데 주어진 조건이 달라진 걸 보셔야 돼요. 아까 문제라 함은 앞에서 봤던 33번이요. 자, 요거에는 질량이 10kg고요. 여기다가 힘을 25N 줬다까지 좋은데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4초라는 걸 줬죠. 근데 여기서는 뭘 줬어요? 길이를 줬어요. 거리 5m. 처음 주어진 게 다르죠. 질량과 힘까지는 똑같은데 이 미터가 준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SV0, V, A, T, F, M에서 이 둘을 줬다면 여기에서 운동량 변화, 충격량이 나와서 이 V들을 구해내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S와 F를 줬다면 F의 S에서 에너지 1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2분의 mv제곱의 변화로 해서 이 두 개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들로 통해서 A는 항상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 둘 가지고도 연결되어 있죠. 이 6개의 개념이 계속 이합 집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출발할지는 몰라요. 그냥 운동으로만 쫙 가는 거 앞에 배웠고요. 이제 F에서 T로 가는 걸 조금 전에 배웠고요. 이제 F에서 S로 가는 흐름을 요번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값에서 뭘 줬어요? 처음엔 정지였고 나중엔 모르겠고 가속도도 모르겠고 시간도 모르겠습니다. 맞나? 다 모르나? 질량 줬고요. 그죠? 10kg. 그 다음 힘이 25를 줬고요. S 줬죠? S 5m. 그죠?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4개의 숫자를 주고 나머지 3개를 구하라. 그럼 앞에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이 V 구하고 여러 가지 흐름이 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가면은 이 둘 가지고 A를 구하죠. A는 M분의 F. 그럼 A가 구해지면은 이 V 흐름에서 A는 T분의 V-V0
이거 가지고 얘들 섞어서 구하고 그 다음에 t도 뭐 이 흐름 가지고 구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도 되는데 방금 한 취지로 보면 얘들은 뭡니까? 힘하고 거리하고 먼저 곱하죠. 그래서 F의 S 25 곱하기 5 한 건 뭔데요? 1 에너지인데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중력 수지 간격인데 그거는 쌤쌤이 없어지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네. 그러면 유일하게 변화가 생기는 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죠. 그럼 거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답을 구한다라는 흐름이죠. 운동량으로, 그 다음에 일 에너지로 가는 운동을 푸는 세 가지 또 다른 루트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수칙으로 풀 때도 다르다. 서로 다른 게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 해준 거는 먼저 구하고, 운동 에너지 구하고, 속력 구하고. 그죠? 요 문제에서 나온 거고요. 원래는, 가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속도 구하고, 뭐, 이렇게 넘어간 흐름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들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41번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추에서 쭉 내려오는 동안은 작용하는 힘이 뭐뭐 있어요? 이거 설명만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41번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니까. 추가 쫙 내려오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중력과 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보존이에요. 근데 바닥에 와서 충돌을 꽝 하죠. 그럼 충돌 땅 하면 운동량 보존과 반발 계수 이걸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것도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 되면 다시 이거는 이 둘이 되니까 보존이 되고 얘들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내려오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충돌해서 전후 얘기,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얘기 세 개가 합쳐진 그런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가능하죠. 이 문제를 살짝 바꿔놓으면 이런 것도 돼요. 옆에 메모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상태에서 추 안 해놓고요. 벽에다가 용철 달아놓고 공을 수평으로 던집니다. 요 바닥에 왔을 때 요걸 부재로 한 다음에 이 속력을 성리죠. 그러면 가서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충돌하고 다시 떨어지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충돌하고 여기는 용철이 딱 붙어가지고 충돌을 시켜주겠지요. 그럼 여기는 반발계수 1이 아니면 N은 손실되지만 여기는 말 안 해도 용철이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대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반발계수 1인 충돌이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되죠? 그럼 이건 넘어가고요. 42번까지 해놨네. 계산이 좀 복잡한 관계로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충돌 전후를 구분해서 전개해야 돼요. 자, 더 중요한 4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롤러코스터 문제, 뭐 룰렛 문제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빗면 위에 공을 딱 듭니다. 딱 놔둬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는 동안 물체가 매끄럽게 마찰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니까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부터 따져보면 왜요? 중력과 수직 항력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은 그냥 미끄러지니까 병진 운동이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보존되네.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에서 내려올 때와 빗면을 타고 내려올 때 차이는 빗면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죠. 하지만 에너지는 그대로 갑니다. 따라서 같은 높이를 설정해 놓으면 이 자유낙하 할 때하고 빗면 타고 내릴 때, 자유낙하 빗면 타고 내릴 때 뭐가 똑같아요? 송력은 같습니다. 송력은 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네, 방향이 달라지죠. 운동한 방향이 밑으로만 쫙 갈 거고 옆으로 살짝 가죠. 그러니까 밑으로 바로 내릴 때하고 옆으로 살짝 갈 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똑같은 변화를 더 긴 거리 동안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력은 똑같아요. 왜?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해두면 여기 세타죠. 그럼 여기 G죠. 근데 이쪽 방향은 빗면 위에 올라가면은 G, 사인 세타로 가속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G로 올라간다면 얘는 G 사인으로 기울기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똑같은 속력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여기 혹은 바다 어디를 잡더라도 똑같은 속력이 된다라고 하면 자유낙할 때보다 빗면을 타고 내릴 때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이동한 거리는요. 그죠? 네. 높이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에 걸린 거리가 더 길다. 그죠?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요. 이때 얘가 철사에 아무 힘도 주지 않으려면 밑으로 한번 꺼보세요. B에서 철사에 아무 힘도 주지 않으려면 무슨 말일까요? 철사에 주는 힘의 종류가 뭘까요? 그죠?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수직항력입니다. 그래서 철사에 아무 힘도 주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면은 공과 철사 사이에 주고받는 수직항력이 0이려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최고점에서 수직항력이 0이다라는 건 뭐예요? 최고점에서 철사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하늘은 붙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최고점에서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붙어버리니까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 높이죠. 당연히 여기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최고점의 속력이 더 빨라지니까 딱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들은 다 값을 외워요. 중간과정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결과지상주의라 그냥 답 5분의 2, 2분의 5 뭐 이렇게 다 외웁니다. 근데 우리는 추론을 해봐요. 자, 그럼 이 바닥에 오면은 이때 서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손바닥, 수직항력은 손바닥을 그 물체 사이에 집어넣을 때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손바닥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조건 아프죠. 여러분들 밟고 지나가는 거니까. 수직항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꼭대기에는 쓱 지나갈 수 있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바닥에 왔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뭐 있어요? 중력, 수직항력. 근데 무슨 운동이에요? 원궤도를 돌아요. 그래서 요 두 케이스에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는데 이게 원운동을 하죠. 그럼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원운동 한다 하지 말고 평형이라고 하고 이걸 마치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하자라고 했죠. 원심력은 이 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원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원운동 하는데 물체 입장에서 보면 원운동 안 하고 그냥 평형인 것 같아요. 그때 생기는 가상의 힘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중력 어디로? 밑으로.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어디로? 위로. 원심력은요. 중심에서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R분의 mv1의 제곱. 얘들이 평형. 그 다음에 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중력 여전히 밑으로. 그 다음에 수직항력. 이제 붙은 게 천정으로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밑으로 수직항력. 그 다음에 원심력은 밑에 중심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R분의 mv2의 제곱. 왜 v1, v2로 바꿨을까요? 속력이 달라졌겠죠? 왜? 이거는 바닥에 왔을 때고 이거는 저 위에 있을 때니까. 이 속력은 mgH가 싹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지요. 그래서 2분의 1 mv1의 제곱인 거고 이 위에 있는 애는요. 요만큼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v2는 mg에서 h-er 만큼의 위치만 내려온 겁니다. 그게 2분의 1 mv2의 제곱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중력과 원심력이 무조건 같은 방향이니까 수직항력은 무조건 중력보다 더 크게 돼 있죠. 더 큰 것도 이만큼에 의해서 V1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루트 EJH 바닥에 도착했을 때 자연낙하하는 만큼 그 속력 가지고 생기는 원심력만큼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지 쭉 내려온 걸 박는 거는 더 힘듭니다. 조그만 꼬마를 그냥 들 수는 있지만 달려오는 꼬마를 내가 받아서 방향 바꾸는 거 더 힘들죠. 그래서 꼬마가 떨어지는 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꼬마 한 20kg짜리, 15kg짜리 그냥 우리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낙하는 애를 가서 떨어진 애를 다 받으면 팔 부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들은 전부 다 팔 부러진 사람들이, 덜렁덜렁한 사람들이 의인들인데 여튼 가서 받아내면서 다 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요런 힘들 때문에. 얘들이 운동을 막으려고 원래 무게에다가 그 원심력에 해당하는 걸 더 집어넣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위에 올라가면 수직항 여기가 있어요. 그럼 중력하고 원심력이 서로 같아지는 상태가 되면
수직항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때 겨우겨우 도는 상태라고 아까 겨우겨우 도는 상태를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게 없이 이 둘이 같아지는 그 조건이 최소 V2다. 그럼 그 V2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을 연결해보면 계산해보세요. 나중에. 그럼 이거는 2분의 5R이 됩니다. 이걸 또 2분의 5로 넘어가지 말고 이 뭐지? 라고 하면은 R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름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에다가 얼마? 반지름의 반. 그만큼. 그래서 그만큼만 더 가면.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보다 반지름의 반만큼 더 위에서 떨어뜨리면 전부 다 안전하게 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게 4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는 요런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하지만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쓰면 다 된다라고 하니까 상황은 뭐 다 디테일하게 다 바꾸면 학생들은 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큰 틀, 운동과 힘 찾아서 힘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는가, 운동에서 어떤 에너지 항목이 있는가를 가지고 케이스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문제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 케이스를 풀 수 있는 조건들만 앞에서 배운 걸 더 들고 오면 되죠. 방금 배운 것처럼 44번 같은 경우는 빗면에서 움직임,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뭐 수직항력 이런 것들이 쫙 들어오면서 해석이 달라졌죠. 풍성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는 개념보다는 문제 상황이 여러 개가 묶여서 어려워지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끝내겠습니다.